먼저 가장 끝쪽에 앉아 계신 우리 홍성훈 감독님부터 개봉날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혼자 사는 사람들 연출한 홍성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로 옆관에서 또 큰 영화 하고 있는데 그 열기를 뚫고 저희 관에 개봉날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떤 이야기 나올지 너무 많이 기대하고 궁금해하면서 왔으니까요. 가감없이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진 역을 연기한 배우 정다은입니다. 오늘 휴일인데 이렇게 시간 내서 날씨 좋은 날 극장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화 재밌게 보셨을 거라고 믿고 오늘 즐거운 시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혼자 사는 사람들에서 진아 역을 연기한 공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첫 개봉날 관객분들 처음 만난 거예요. 네, 분노의 질주라는 아주 대작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저희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날씨도 좋고 너무 기분 좋은 날이에요. 오늘 즐겁게 이야기 많이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배우님의 말씀처럼 개봉날 와주신 관객분들은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비록 마스크를 벗을 수는 없지만 눈을 마주쳐가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다행히도 이렇게 관객분들이 많이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오늘 개봉일인데 좋은 흥행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보시고 나서 더 좋은 소문들을 전달을 해주시면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란 영화가 제목이랑 좀 다르게 외롭지 않게 순항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많은 분들이 입장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얘기 나누는 중간중간 제가 확인을 할 테니까는 편하게 질문들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저도 영화를 이제 먼저 받아서 보고 나서 감독님, 배우님들 봤을 때 조금 놀란 게 예상을 했었지만 영화 속도 다들 어두우시잖아요. 근데 오늘 봄을 맞아 너무 활기찬 미소를 띠고 계셔서 다행이다, 영화 속 인물들이 실제랑 달라서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마 지금 만약에 보신 분들 비슷하게 공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영화가 굉장히 좀 단조로운 구석이 있는 한편에 제일 좀 놀라웠던 건 지루하지가 않다는 점이 이 영화의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물들이 서로 부딪히는 씬에서도 대사를 많이 주고받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끝까지 가져갈 수 있게 만드는 연출력이라든지 연기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관객분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감독님 다수의 인터뷰나 이런 데서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오늘 오신 관객분도 처음 듣는 얘기일 수 있으니까는 이 영화 어떻게 출발하게 되셨는지 또 이게 감독님 데뷔작이기도 하거든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영화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제가 좀 어떻게 하면 혼자서도 잘 살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제가 20대 중반 정도부터 일을 하면서 이제 혼자서 자취를 좀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 자취하는 게 너무 좋잖아요. 사실은 막 사람들이랑 좀 눈치 볼 것도 없고 부대낄 것도 없고 해서 나는 이게 잘 체질에 맞는구나, 나는 혼자 사는 체질이구나 이러고 이제 평생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집에서 이제 우연히 TV를 틀었다가 고독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저런 일이 있네 이러고 보다가 어느 순간 굉장히 눈물도 많이 나고 너무 제가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게 이렇게까지 나한테 와닿지?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혼자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내 안에도 이게 불안하고 그리고 내 삶이 지금 온전하지가 않다라는 불안감이 있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고민이 좀 시작이 됐던 것 같고 그 고민을 바탕으로 그러면 어쨌든 뭐 대가족을 이루고 막 공동체를 이루고 이렇게 사는 것만이 유일한 답은 아닐 건데 만약에 계속 이렇게 혼자 살아간다면 좋은 방향에 혼자 산다는 건 뭐지? 라는 고민을 좀 하면서 이 영화를 기획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영화가 지루하지 않게 갈 수 있던 부분들은 공감이라는 부분에서 많이 기인할 것 같은데 저도 1인 가구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너무 공감 가는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아마 객석에 계신 분들도 1인 가구가 요새 또 많으니까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혹시 혼자 사시는 분 손 한번 살짝. 네. 그래도 가족과 함께 사는 분들이 꽤 되시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나도 저랬지라는 감정을 계속 느끼면서 영화를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한편에 저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인물을 따라가게 되는 영화였던 것 같기도 해요. 관객분들이 지금 질문을 주고 계신데, 맞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 선물이 있는데 제가 잠깐 이렇게 영화사 측에서 준비해주신 그 굉장히 두꺼운 정사각형 엽서예요. 배우님들과 감독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이거를 저희가 5분께 있다가 어떤 방식이 될지는 조금 논의를 한 이후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다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관한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자취를 원룸이 아니라 아파트에서 한다는 게 놀라웠다. 그 생각 들죠? 좀 그래도 좀 보증금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자취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쵸, 보증금 문제가 굉장히 그쵸. 그리고 서울권이잖아요. 아파트가 아주 작지도 않고. 그리고 옆집 사람을 남자로 설정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지도 궁금해요. 새로 이사 온 남자의 다리가 불편한 설정도 어떤 의미인지 궁금했습니다. 감독님께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룸이 아니라 아파트인 이유는 감독님 보증금 상황에서 기인하는 건지. 일단 저는 전혀 풍족하지는 않은데 진아한테서 사실 가난이라던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것까지는 캐릭터를 부여할 생각이 일단 없었기도 하고, 이 복도식 아파트라는 게 사실 좀 이 영화에서 크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어서 약간 저렇게 젊은 사람이 뭐 얼마나 번다고 저럴 수 있나? 라는 의구심이 들더라도 이제 영화적인 설정, 장치상 복도식 아파트를 좀 설정을 한 게 있었어요. 옆집을 앞을 지나가고 다시 지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만 했고, 또 복도라는 공간 자체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복도에서 일어나는 해프닝들을 좀 담기 위해서 이게 딱 2집만 있는 그런 전형적인 아파트 구조보다는 좀 옛날식 아파트잖아요. 사실 복도식 아파트가. 그래서 그런 복도식 아파트를 설정을 했던 것도 있고, 원룸이 돼버리면 사실 애초에 원룸 안에는 모든 게 다 이제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고립감을 보여주는 게 조금 공간적으로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예 자기가 자는 방 말고 다른 공간들이 있는데 이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하고 자기가 쓰는 안방에만 모든 걸 다 이렇게 때려 넣어서 온전하게 그 안에 고립을 하는 게 더 캐릭터를 보여주는데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설정을 했습니다. 영화 보면 공감이 되는 게 진아가 굉장히 돈을 열심히 벌잖아요. 많이 쓰지도 않고 거의 뭘 사먹지를 않더라고요. 도시락 정도만 사먹는 정도여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는 캐릭터겠다. 보증금까지는 악착같이 챙겼을 수 있겠다 이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공승현 배우님 올해 배우상을 수상을 하셨는데 저희 축하 박수 한번. 이런 작품으로 수상을 하면 더 기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온전히 스스로가 영화를 짊어지고 나가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수상하실 때도 우셨었잖아요. 수상을 지나서 이제 개봉까지 와서 첫날 관객분들 만나는 소감에 대해서도 들어보고 싶어요. 네, 우선 저 첫 장편 영화거든요. 감독님도 첫 장편 영화인데 처음 시작을 이렇게 기대도 많이 받고 응원도 많이 받고 좋은 상까지 주셔서 너무나 기쁘고 사실 이렇게 개봉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만나는 게 오늘 너무나 행복하고 앞으로 소문 많이 내주시고 함께 즐겁게 이따가 갑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다운 배우님은 그래도 올해 활동을 활발히 해주고 계셔서 지금 벌써 상반기에 2편째 관객분들 만나고 있으신 거잖아요. 비밀의 정원에서도 좋은 연기 보여줬고 이번에 또 몇 달 안 돼서 또 2번째 영화로 관객분들 만났는데 어떤 기분이신지도 궁금해요. 아까 이제 들어오기 전에 대기실 같은 공간에 전에 개봉했던 비밀의 정원 포스터가 크게 걸려 있더라고요. 이 공간에서 이제 오늘 개봉한 혼자 사는 사람들 영화 스케줄을 하려고 하니까 뭔가 기분이 이상하면서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 또 딱 이 공간에서 종영 GV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첫 상영하는 날 GV를 또 여기서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좀 많은 감정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 많은 작품, 좋은 작품에서 이런 시간을 많이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싱글 앨범 끝나자마자 정규 앨범 나오는 기분 같기도 할 것 같은데 앞으로 두 배우님들 다 좋은 작품 많이 만나시기를 오늘 오신 관객분들이 다 마음속으로 빌어드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또 뭐 빌기 좋은 날이잖아요. 부처님도 오신 날이고 하니까는 팬분들 계시면 마음속 깊이 이 세 분의 앞날을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다운 배우님께도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사회초년생 역할을 찰떡같이 연기하셨는데 연기하실 때 참고가 된 캐릭터나 작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캐릭터 작품 크게 그런 매체를 통해서 좀 참고를 했다기보다는 실제로 제가 승무를 앞두고 있는 시기에 촬영을 했던 거여서 저를 제일 참고를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가장 열정 많을 시기잖아요. 가장 잘하고 싶고 누군가한테 예쁨 받고 싶고 또 사회생활에 대한 아직 로망, 환상이 있는 시기다 보니까 저 또한 수진이처럼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같은 감정을.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걸 좀 보여지게 표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서 저를 제일 많이 참고했던 것 같아요. 제 또래 친구들이나. 그때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사실 저는 아무리 좀 불편해도 밥은 한 번은 사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밥을 일단 안 사주고 거기서 끝나지를 않고 누가 봐도 크게 매력적이지 않은 남자 사이에 굳이 앉아서 완전 정말 칼 차단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수현 배우님 그때 어떠셨어요? 그 연기하면서 좀 미안하셨죠? 속으로는. 안 그래도 영화로 봤는데 그게 굉장히 매정해 보이더라고요. 너무 나빠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매력적이지 않은 남자분들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영화 PD님 PD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 매력적이지 않다는 게 그 수진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그렇잖아요. 네, 좋습니다. PD님 연기 너무 잘하시네요. 네, 맞아요. 안 그래도 담배 피는 연기도 좀 종종 하셨었고 네, 아무래도 PD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좋네요. PD님 이렇게 배우로 밝혀지는 그런 자리가 되네요. 그때를 비롯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장면들에서 진아의 성격이 대사 없이 나오는 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배우가 대사가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쉬운 부분이 있는데 대사를 통해서 연기를 한다는 게 그리고 또 이렇게 감정 진폭이 초반에 많이 크지 않은 캐릭터에서는 승연 배우님께서 표정을 어떻게 좀 변주를 줘야 되나의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맞아요. 말로써 표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진아는 거의 무표정한 캐릭터고 그리고 사실 그 무표정함에서도 되게 감정에서 요동이 많이 치는 인물이라서 그거를 되게 연기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또 안 보이면 어떡하나 아니면 또 너무 드러내지 않았을까 이런 걸 감독님이랑 많이 이야기하면서 그 정도를 정했던 것 같고 며칠 동안 말을 안 하면서 촬영한 적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태 연기하면서 이렇게 말을 안 해본 거는 카메라 앞에서 말을 안 해본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게 말은 하지 않지만 계속 뭔가를 듣는 사람이잖아요. 남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아까 제가 지루하기 전에 감독님께 잠깐 여쭤봤었는데 영상에서도 다른 사람의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움직이는 이동할 때도 그러니까 아예 제가 답을 들었던 거는 영상을 본다는 건 음악을 듣는 거랑 다르게 다른 감정이나 감상이 들어오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완전히 외부와 자신을 차단시키는 행위라는 얘기를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사실은 말을 계속 듣는 게 지겨울 법만도 한데 진아는 또 집에 오면서 내내 집에 와서도 TV를 틀어서 다른 사람을 보거나 그 말을 귀로 듣잖아요. 그때는 어떤 감정으로 연기를 하셨을까요? 사실 그냥 일상생활에서 내가 보고 지금 이 자리나 이런 것들을 되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나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정말 의식 안 하고 그냥 계속 무언가를 보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 많이 도움도 되기도 하고 요즘 사실 길거리 지나갈 때나 이럴 때 스마트폰을 많이 보잖아요. 사실 시선 둘 곳도 딱히 마땅치도 않고 특히 대중교통이나 이런 데서는 남들과 눈을 마주치거나 그러면
저도 불편하고 상대방도 불편하다는 걸 요즘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진아도 약간 그런 거에 연장선으로 네, 세상과 소통하지 않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되게 더 많이 다가와진 게 이 작품은 약간 세태를 다루고 있는 단편 소설 같은 느낌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요즘 시대를 굉장히 정확하게 보여준 여러 장치들이 나오는데 SNS는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 인물들이 가상의 소통도 하지 않고 있는 작품이라서 감독님이 그 부분을 배제시킨 이유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혹시 어떠셨을까요? 진아에게는 사실 일절의 감정적인 소통을 아예 다 차단한 상태로 좀 시작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드라마를 본다거나 아니면 고객들이랑 통화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한테 감정이입하고 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런 걸로 읽힐 수도 있겠지만은 진아가 보시다시피 콜센터 상담원 일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잘한다라고 할 때 이게 상대방 목소리에 하나하나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이게 마치 관계인 것처럼 대하면 상처를 받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진아가 이걸 잘한다는 건 사실 상대방을 어떤 사람, 구체적인 인간이나 관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저는 사실 콜센터 상담원 직업도 설정을 하고 진아를 그려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SNS를 안 한다라는 것도 좀 자연스럽게 배제가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SNS를 한다는 것도 관계에 대한 어떤 욕구잖아요. 근데 진아는 애초에 맨날 들려오는 목소리조차도 관계로 취급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SNS를 네, 뭔가 생각도 잘 안 해봤었던 것 같아요. 관객분들께서 지금 수진의 전사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수진 같은 경우는 전에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지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정다은 배우님이 연기를 하실 때 좀 혼자서 좀 써본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궁금함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감독님이랑 얘기를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수진이는 그냥 딱 그 전이면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냥 춘천에서 평범하게 친구들이랑 학교 다니고 또래 여고생들처럼 어울리고 이런 거 좋아하고 수다 떠는 거 좋아하고 누군가랑 같이 밥 먹고 이런 거 좋아해서 그 상황들이 이어져서 사회생활에서도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환상이 있어서 올라왔던 것 같아요, 서울에. 그리고 뭐 대학에 갈 수도 있고 뭐 일할 수도 있겠지만 뭐 사회생활에 먼저 발을 디딘 것도 그거에 좀 연장선일 것 같다는 생각도 했는데 막상 그 환상이 깨졌잖아요. 직장 생활을 며칠 해보고 나서 직업 자체도 다 벽을 치고 하는 직업이고 뭔가 소통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진 않는데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과는 소통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거에서 좀 상처를 받은 인물인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배우님 말씀 중에 환상이란 말이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관계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환상인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수진이 받는 타격감이 훨씬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채팅방에 지금 제목들이 너무 재밌으세요. 그 이름들을 혼자 삽니다. 혼자남, 진아의 홈캠, 고기 1인분 뭐 이런 제목들로 고기 1인분은 혼자를 위한 메뉴다 이렇게 다 뭐 약간 무슨 닉네임들이 굉장히 재밌게 지어주셨는데 지금 고기 1인분은 혼자를 위한 메뉴다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진아의 집에서 보든 안 보든 켜져 있는 TV가 너무 공감되어 너무나 묘하고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주어 좋았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다른 곳으로 시선을 옮겨가는 과정이라 생각이 드는데 진아와 만나는 인물들이 계속해서 대비되거나 반대되는 인물로 보여주신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진아와 다른 인물들이 상반되는 느낌의 의도인 거죠? 네네네. 일단 TV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집에서 TV를 계속 틀어놓는 행위를 저는 이제 그렇게 상정했거든요. 뭔가 암흑과 고요, 정막을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진아를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불을 끄고 아무것도 없으면 남는 건 자기 자신밖에 안 보이는데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이 사실은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지를 외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아가 그거를 외면을 하기 위해서 계속 TV를 틀어놓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수진이나 성훈이는
진아랑 굉장히 상반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는 수진이는 진아의 아주 먼 과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애초에 사랑받고 싶고 뭔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이 상처를 받았을 때 오히려 확 닫아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엄청 상반되거나 멀리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고, 성훈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캐릭터를 처음 생각을 할 때 뭔가 진아가 선택 가능한 미래의 어떤 선택지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관계를 잘 맺고 잘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주는 사람이 성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래의 진아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뭐 기본적으로 전 그것도 좀 진아한테 맡겨놓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앞으로 뭐 취직하고 생각해가면서 좀 다른 방안을 좀 찾아볼 수도 있고 라고 좀 열어두고 싶은 그런 인물이 성훈이였던 것 같아요. 지금 공통 질문을 드릴 수 있을 법한 질문이 들어왔는데, 배우님과 감독님 혼밥 난이도 궁금하다. 혼밥 잘하시는지, 뭐 고기 구울 수 있는지, 뷔페 갈 수 있는지 난이도 있잖아요. 우리 홍성 감독님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신지. 제일 레벨 높은 게 저는 국밥집 정도인 것 같아요. 레벨 좀 낮아요, 사실은. 네. 우리 정다은 배우님. 저는 실제로 혼밥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 1인 샤브샤브? 거기 집까지는 가본 것 같아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죠? 네. 혼자 넣고 빼서 그냥 먹어야 되는 그런. 그쵸. 네. 승현 배우님. 저도 혼밥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전에 혼술을 한번 밖에 나가서 도전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와인바 가가지고 나도 뭔가 멋있게 혼자서 먹어봐야지 약간 이랬는데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시간 있다가 친구를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레벨 높은 게 뷔페인가요? 네, 뷔페라고 하더라고요. 네, 뷔페까지는 생각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뭐 조식 같은 거 어디 놀러 갔을 때 조식 같은 거 혼자서 먹는 거는 괜찮은데 아예 뭐 피크인 시간에 뷔페는 좀 어려서 혼자 먹을 때 거기까지 생각이 안 들지 않나요? 뷔페 가고 싶다. 네.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으실 수도 있어요. 혹시 있으신가요? 뷔페 혼자 갈 수 있다 이러시는 분들. 진짜요?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진짜요? 네, 아마 가능한 일이긴 할 거예요. 범법도 아니고. 혼자 가면 좀 가격도 좀 저렴할 수 있을 거고, 네,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을 전해주고 계세요. 제가 몇 개를 읽어봐 드릴게요. 프로폴리스 얘기도 몇 개 있었거든요. 프로폴리스를 맞으셨을 때 진짜로 화가 나신 듯한데 어떠셨나요? 승현 배우님? 실제 진아였으면 정말 짜증났을 텐데 저희는 그때 촬영장에서 웃느라고 NG도 많이 나고 네, 저희는 정말 그때 화기애애하게 찍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질문은 아니고 감사함을 남겨주셨는데 읽어드릴게요. 진아가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 진심으로 마지막 인사를 하는 장면이 너무 좋았습니다. 늘 자기 자신을 감추고 누르고 있는 진아가 진심으로 따뜻한 사과와 마음을 전하는 부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때 그 다음 배우님 들으면서 되게 울컥하셨을 거거든요. 연기이지만 어떠셨어요? 제가 항상 가장 인상 깊은 장면 얘기할 때 그 장면을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통화를 했던 거여서 이게 더 감정이 훨씬 잘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녹음본으로 연기를 했어도 물론 감정이 왔겠지만 실제로 각자 장면을 찍을 때 같은 공간에서 같이 통화를 해줘서 더 그 감정이 있었던 것 같고, 또 그게 굉장히 초반부에 찍은 장면이어서 걱정이 되게 많았고 언니도 걱정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 장면에 대해서 서로. 근데 걱정한 것보다 되게 수월하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승현 배우님. 네, 저도 가장 걱정한 장면 중에 하나였는데 되게 녹음 기사님께서 되게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원래 실제로 통화를 못 하거든요. 촬영할 때는. 근데 실제로 통화를 하게 해주셨고 그래서 서로 감정도 되게 좋았고 수진이 집이 사실 저기 안에서 진아의 그 현관문 열자마자 바로 오른쪽 네, 방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방에서 숨어가지고 저랑 같이 통화를 했었어요. 집 두 채를 한 채로 해결하신. 네, 성은 집도 그렇게 활용하고 한 집을 그렇게 이제 여러 집으로 활용을 많이 했었어요.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영화였네요.
그리고 정신이상자 상담 전화도 몇 분이 말씀을 주셨어요. 크레딧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목소리도 귀에 익으시잖아요. 독립영화계의 아이돌이죠. 광민규 배우님 목소리로 나오는데 정신이상자의 상담 전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때 수진이 공감을 하고 함께 그대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이 장면에서 수진과 진아의 감정을 알고 싶습니다. 일단 감독님 얘기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이런 캐릭터 설정하신 데도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월드컵 때 그 상황, 그 응원의 열기의 상황을 그리워하는 것 자체가 요새는 좀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밀접한 접촉을 그리워하는 게 약간 촌스럽다라든가 그렇게도 느껴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이제는. 근데 사실은 그게 되게 하기 어려운 경험이고 굉장히 누군가랑 거의 한 몸이 되듯이 나를 벗어나서 한 몸이 되듯이 하는 강렬한 교감인데 그게 그렇게 만약 촌스럽기만 한가? 그거 자체도 되게 유의미한 경험이지 않나라는 저도 양가적인 생각이 다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담아보고 싶었고 또 수진이 입장에서는 실제로 다음 배우가 그 월드컵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어릴 애기여가지고 그래서 이걸 안 겪어본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해주면 마치 어떤 전설이나 신화 속의 이런 상황처럼까지도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처음 듣는 수진이와 또 그 상황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던 진아의 감정의 이 미묘한 공감? 좀 다르지만 미묘한 공감의 순간을 좀 잡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배우님들 얘기도 들어볼까요? 어떠셨어요? 쉬운 연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실제로 기억이 없는 상황이었고 수진이도 같은 입장이었는데 왜 돌아가고 싶지? 그리고 또 왜 2002년 월드컵이지? 라는 실제로도 저도 물음표를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감독님 이야기도 듣고 이제 영화를 찍으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던 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 환상에 대한 게 시작인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뭔가 다들 이렇게 같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생활을 하고 싶은데 사실 그러지 않고 또 각자 살기 바쁘고 혼자 먹고 막 이런 상황들이 본인이 꿈꿔왔던 거랑 너무 다르다 보니까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마치 그 전화를 받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이에도 막 얼싸안고 좋아하고 같이 감정을 느끼고 그럴 수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 나도 가고 싶다. 그거 한번 느껴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그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수진이는. 실제로도 저도 연기를 하면서 계속 물음표를 갖게 되니까 결국은 그래? 그럼 나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감정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수진이는. 진아는 사실 월드컵 때를 기억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다가 그 월드컵 정신이상자분 때문에 그때로 다시 회상하게 됐고 그때 진아는 이렇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의 진아처럼 그때가 그립기도 하고 되게 좋았던 한때라고 생각해요. 진아한테는 그 당시가. 그래서 진아한테도 되게 많은 파장을 일으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기에 그 비더레즈 티셔츠 입고 나오셨던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전생 같죠? 정다은 배우님이 2001년생이셔서 그때는 2살, 3살 이때기 때문에 밖이 정말 시끄럽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던 아기셨을 텐데 월드컵이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세대 간의 뭔가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도 갑자기 듭니다. 비슷한 질문을 연이어서 주셨는데요. 혼자라는 외로움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하는지 또 혼자라는 의미가 세 분께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해하시는 관객분들이 계시거든요. 감독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사실 약간의 필연이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살고 있어도 이 사람이고 내가 나인 이상 딱 내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뭔가를 얘기해도 그게 상대방한테 가서 닿기가 어려울 때도 정말로 많고 그럴 때 또 실망하고 상처도 받고 그러는 건데 기본적으로 혼자는 필연이라는 전제를 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혼자서 잘 살아갈 것인가? 사람들이랑 관계 맺는 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질문으로 외로움을 느낄 때가 필요한 적도 있게 마련이잖아요. 감독님 어떤 방식을 좀 많이 쓰시는 편인가요? 저는 사실 진아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외로우면은 뭔가 제 정신을 딴 데로 돌릴 만한 거를 순간적으로 찾을 때도 많은데 옛날엔 그게 좀 심했다고 하면은 요새는 어떻게든지 그걸 제 안에서 해결하려고 점점 노력은 하고 있어요. 뭔가 좀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글을 쓴다던가 글 쓰는 게 개인적으로 좀 외로운 거에 많이 도움이 되기는 하거든요. 정다은 배우님, 혼자라는 거에 대한 의미와 또 혼자라는 외로움을 어떻게 해소하시는지. 저는 제가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왔었고 혼자 밥 먹고 혼자 무언가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게 혼자 있다 보면 이제 생각이란 걸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영향만 갖다 주진 않더라고요. 생각을 하면서 뭔가 최악의 상황들을 계속 상상하게 되고 이러면서 뭔가 나 혼자지만 제가 저한테 상처를 준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어서 좀 저한테는 혼자인 거 나쁘지 않지만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혼자 외로울 때 저는 원래 외로움을 되게 많이 타는 성격인데 그걸 또 약간 즐기고 싶어하는 아직 그런 나이인 것 같아요. 혼자 산 지 별로 되지도 않았고 아직 외롭지만 이 자체가 조금 저한테는 자유? 이런 느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진화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이 영화를 보면서도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서 좀 너무 혼자이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승현 배우님. 네, 사실 집에 혼자 있지만 사실 제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있고 사실 온전히 혼자 있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좀 혼자를 약간 즐길 때도 있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막 외롭진 않거든요. 집에 혼자 있을 때도 어쨌든 무수한 관계들이 있고 SNS도 있고 저를 뭐 응원해 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혼자 있는 걸 재충전의 시기라고 저는 집에서 생각하거든요. 밖에 나갔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같이 소통하는데 집에 있을 때는 온전히 저에게 집중하고 그래서 외로움 같은 그런 것도 저는 그걸 살짝 즐기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렇게 외롭다는 생각도 안 들고요. 그냥 혼자서 그냥 조용히 가만히 내 집에 있는 게 그게 되게 행복하다고 느낄 때도 있고 네. 저는 즐기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으로 세 분의 캐릭터가 조금 나오는데 배우님들 두 분은 외로운 걸 조금 즐기는 편이고 감독님 고독하게 혼자 글을 쓰는 갑자기 마음이 좀 아프네요. 갑자기 좋은 글 많이 쓰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들도 이거는 사실 모르겠어요. 진아가 에어팟을 안 쓰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보증금이 있잖아요. 저 아파트에서 원룸으로 하나 옮겨도 X도 살 수 있습니다. 아 맞아요. 안 그래도 그 줄 이어폰에 되게 찬반이 되게 있었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가 굳이 요즘 에어팟 많이 끼자 에어팟으로 안 해요? 라고 물어봤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감독님 생각이 확실하시더라고요. 이야기해 주세요. 영화니까 줄 확실히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왜냐면은 당연히 그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저희 촬영 감독님이 이거 무선으로 가야 된다. 이게 2019년, 20년에 영화려면 무선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유선이면 뭐냐? 한 2015년 영화 같다. 이래가지고 5년 정도는 손해보자 이러고 그냥 유선으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뜬금없는 질문인데 만약에 PPL이 들어왔다면 하셨을까요? 좀 번쩍번쩍 좀 잘 보이면은 네, 제작비 보탬도 될 겸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는데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도 영화 속에서 계속 기저에 깔려있는 이야기입니다. 영화에서 두 가지 죽음과 두 가지 죽음에 대한 애도가 나오는데 이것들이 진아의 감정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하다고 닉네임이 너무 의미시장해요. 803호님께서 물어봐 주셨어요. 승현 배우님 죽음에 대한 이야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 사실 첫 번째 죽음은 어머니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엄마한테 작별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약간 엄마의 마지막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 약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옆집 남자에 대해서는 어쨌든 옆집 남자가 저한테 말을 걸어줬는데
제가 그걸 알아채지 못했고 또 무시하기도 했고 그런 혼자 사는 옆집 남자의 죽음도 저한테 되게 크게 와닿았거든요. 저도 혹시 저렇게 되진 않을까라는 무서움도 있었을 거고 네, 여러 가지 감정. 감독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떠넘기는 실력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 지금 감독님이 사실 이야기를 굉장히 잘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모든 질문을 이렇게 던지면 감독님이 되게 명쾌하게 되게 잘 들려주셔서 혼자 고독하게 글을 많이 쓰셔가지고 네. 네. 저는 두 가지 죽음은 뭐 크게는 사실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사실 두려움, 이 영화에서의 두려움, 뭐 공포, 불안감에 대한 이미지를 끌고 오려고 이제 죽음이라는 좀 강력한 소재를 두 번이나 썼던 게 있고요. 왜냐하면은 진아는 되게 자기 세계가 되게 온전하게 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게 깨진다고 느낄 때 느끼는 감정이 저 미스테리? 공포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 지구에 이제 한 30년 가까이 살았는데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나 몰랐다고 난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라는 그런 미스테리의 감정을 끌고 오려는 것도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영화에서 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인사를 한다는 거 헤어질 때는 인사를 한다는 거 그래서 인사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지나고 그게 자신이 이 죽음들에 대해서 느끼는 불편함이 뭔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다가 내가 인사를 안 해가지고 작별 인사를 안 하고 떠나보내지를 못해서 이게 불편하구나라는 걸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별의 어떤 의미로 죽음을 두 번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필연적으로 구독과 많이 접하셔서 좋은 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정말 말씀을 글처럼 해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아까 음악에 대한 얘기도 질문에 남겨주셨었는데 이게 사실은 초중반까지는 약간 공포 영화나 스릴러 영화에 가까운 부분도 있어요. 특히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면 특히 여성분들이라면 약간 버튼이 눌리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굉장히 현실적인 공포 영화기도 하고 근데 너무 충격적인 건 저는 제가 지나였으면 이사 갔을 것 같거든요. 너무 강철 멘탈로 사람이 죽어나가도 그 집에 살고 귀찮게도 그 집에 살고 아빠가 집이 어딘지 알고 있어도 그 집에 살잖아요. 약간 저 정도는 약간 공포 영화의 히어로에 가깝다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보증금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가고 싶은 데가 조금 좋은 데여가지고 조금만 버티자 였을 수 있고 그것도 사실 공포긴 하죠. 돈이 안 모이는 공포. 그래서 그 음악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많이 서포트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요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영화의 홍보 카피는 1인분의 외로움 같은 조금 약간 살짝 말랑말랑한 느낌이 있는데 영화 자체 음악들은 이렇게 소멸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엔딩의 음악을 제외하면 사운드나 음악 부분들도 감독님이 분명히 계산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떠셨을까요? 사실 영화 처음 시나리오 쓸 때부터 사운드적인 고민은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좀 실제로 그러니까 보이는 화면 속의 소리랑 좀 불일치 않은 그러니까 TV 이렇게 옆에 사람이 얘기하고 있으면 관객들한테도 그 옆 사람 목소리가 들려야 될 것 같은데 진아가 보고 있는 이 영상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던가 이런 좀 이상한 순간들을 소리로 많이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도 있고요. 음악은 저는 다음 영화 만들면 정말 음악을 좀 많이 처음부터 설계를 해서 좀 더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번 영화를 하면서 많이 들더라고요. 음악을 처음에 계산에 너무 안 넣고 영화를 기획하고 끌고 가다 보니까 음악 감독님이랑 굉장히 많이 만나고 거의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막 너댓 시간씩 같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도 레퍼런스 엄청나게 많이 들고 가고 근데 제가 주로 그때 갖고 갔던 레퍼런스가 언더 더 스킨 그리고 언더 더 스킨의 약간 불협화음과 그 거슬리는 그런 고음들과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가져갔었던 기억이 나네요. 감독님 되게 의도가 적중하신 것 같아요. 지금 한 관객분 용사님께서 영화의 몇몇 장면은 대안적인 SF 영화처럼 느껴지기도 했다고 말씀 주셨고요. 2010년대, 20년대, 30년대 앞으로도 계속 고민되고 느끼게 될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영화 잘 봤습니다 이렇게 남겨주는데 언더 더 스킨 얘기하시니까 좀 더 SF적인 느낌이 강렬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많이 질문해 주셨던 것 중에 진아가 휴직하고 뭐 하게 될지 이런 얘기들 나왔거든요.
승현 배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냥 정말 혼자 그동안 제 바깥 풍경을 본 적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야외도 나가서 조금 세상 구경도 좀 하고, 네, 그동안 자기 자신을 잘 돌보지 못했다면, 자기 자신을 보기 힘들었다면, 이제 자기 자신을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을 것 같아요. 바로 직장을 다시 찾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일단 집도 있고, 일단 집이 있으니, 네, 그냥 조금 여행을 다닌다거나, 어쨌든 조금 자신만의 시간, 그리고 사실 다은이를 만났을지, 수진이를 만났을지 안 만났을지, 그리고 또 팀장님과 밥 한 번 먹었을지 안 먹었을지도 고민을 해봤는데, 딱히 다시 만나지는 않았었을 것 같아요. 네. 생각해보니까.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제가 진아랑은 안 만나고 집에서 글을 쓸 것 같아요. 우리 다음 배우님 수진이는 앞으로 뭐 할 것 같으세요? 수진이는 그냥 되게 평범하게 잘 살 것 같은데 이제 그 상처로 한번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닫고 좀 그 다음은 지금보다 조금 더 낫고 그 또 다음은 지금보다 또 낫고 이렇게 한 단계 이제 사회인이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좀 그 상처가 아물 시기가 필요하고 제 생각에는 뭐 춘천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순간은 물론 이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본인이 또 꿈꾸는 것도 있을 텐데 그것보다는 지금은 그 감정 표현에 있어서 그게 먼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질문 저도 굉장히 궁금했던 질문을 주셨어요. 혼자 삽니다님께서 아버지는 진짜로 홈캠의 존재를 잘 모르셨던 건가요? 왠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설정일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네, 아버지는 모른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정도는 이제 어머니한테 이전에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은 저걸로 날 누가 보고 있다라는 인식은 전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도 찍었고, 단지 이제 온캠을 이제 똑바로 쳐다보는 순간이 한 번 있잖아요. 그때는 사실 아버지의 감정에 뭔가 집중을 했다기보다는 항상 몰래 관음처럼 이렇게 보고 있던 진아가 자신이 한번 들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싶어서 그런 장면을 넣었던 게 좀 커요. 그 연기 하시면서 승현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안 그래도 아버지 영상 찍은 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 영상을 토대로 연기를 했었거든요. 그걸 미리 보여주셔서 네, 진짜 정말 들킨 듯한 느낌이었어요. 사실 저도 진짜 깜짝 놀라면서 네, 아무래도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네, 좋은 연기가 나오지 않았나. 좋은 연기가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좋은 메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맨날 점심시간에 같은 메뉴를 같은 식당에서 시켜먹는 이유가 있지 않냐. 저는 정확히 이게 메뉴가 뭔지 모르겠는데 우육면 같은 건가요? 쌀국수에 많이 추가를 한 거지 양지 같은 걸 그러면 고기로 덮여있는 걸 먹어서 굉장히 되게 의외인 게 저렇게 육식을 하는 사람이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서 저 양분을 다 채우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메뉴 선정에 대한 이야기 두 분께 들어보고 싶어요. 네, 실제로 존재하는 이제 식당에 존재하는 메뉴이고 제가 자주 가던 1인이 식사하기 좋은 저는 혼밥 레벨이 낮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곳을 자주 갔었거든요. 그래서 가면은 실제로 가면은 큰 소리로 떠들면은 이제 사장님이 제재를 좀 하세요. 이제 조용조용히 먹으라고 혼자 온 사람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 되게 신기하다. 우리 밥 먹는 거는 좀 사람들이랑 교류하려고 먹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애초에 그런 게 배제되어 있는 곳이어서 여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 수영 배우님이랑 얘기하다가 혹시 이분당 아세요? 이랬더니 저희 삼촌이 천천히 하고 계시는 PPL인가요 그러면? 아니 그래도 도움을 많이 주셨죠. 네. 그래서 조카가 영화 찍는다는데 도와주시겠구나 하고 그래서 고기가 많이 들어간 게 삼촌. 안 그래도 그 삼촌이 되게 걱정했던 장면이 있어요. 우리 쌀국수 맛있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중간에 못 먹고 약간 뱉고 약간 그런 장면을 보는데 삼촌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걱정하셨었어요. 충분히 맛있게 보이고 양도 많고 푸짐해 보여서 많은 분들이 삼촌네 가게 이용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걸 PPL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감독님. 네.
다음에 꼭 애플사의 PPL도 받으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영화를 보고 나면은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되게 다양한 장르를 언급하는 것처럼 최근에 또 영화뿐만 아니라 문학 쪽이나 문화계 쪽에서도 독립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여성의 이야기들 많이 그리고 있는 작품들이 있는데 아까 감독님 처음에 얘기해 주셨을 때 저는 작년에 나왔던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책이 생각이 나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노매드랜드를 보면서 집이 없이 혼자 사는 것과 집이 있이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생각도 들었고 또 소설로는 그 직장 여성들의 삶을 굉장히 재미있게 그렸던 같은 또 여성 창작자죠. 장유진 작가의 달까지 가자 같은 소설들이 전혀 다른 방면으로 이야기가 나오면 혼자 사는 사람들이 같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혹시 감독님 작품 만드시면서 참고하셨던 레퍼런스들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되게 많았는데 갑자기 확 기억이 안 나는데 혼자라는 거에 초점을 엄청 맞추고 레퍼런스를 찾지는 않았던 것 같고 가족 영화 저한테 추천 로마랑 약간 되게 따뜻한 느낌을 되게 많이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로마랑 제 영화는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은 그때 로마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로마에 엄청 꽂혀있는 상태에서 제가 시나리오를 썼어가지고 나도 뭔가 희망이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 뭔가 인간을 사랑하는 신이 이렇게 그 세계에 존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봤던 영화여서 네, 그 영화 전체적인 방향성에 좀 영향을 많이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승현배님 그 추천받은 로마 보고서 어떤 감정 느끼셨을까요? 저는 너무 따뜻하고 너무 힐링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되게 걱정을 많았어요. 약간 단절을 많이 시키는 인물인데 로마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건 따뜻한 메시지를 주고 그런 영화니까 어쨌든 좋은 영화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실 그걸 연관시켜서 혼자 사는 사람들을 연기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게 되게 힘들죠. 네. 가정부도 있고 그 집에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잖아요. 진짜 레퍼런스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지금 그냥 좋아하는 영화로. 네, 좋아하는 영화 되게 좋은 영화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 담배 얘기도 꽤 많이 질문이 있어요. 이거 힘들지 않으셨냐는 얘기들이 있는데 승현 배우님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도 감독님께서 굉장히 미안해하셨는데 저는 약간 처음 배우고 했지만 어쨌든 이 영화에선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흔쾌히 담배 연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제일 이 영화에서 아쉬운 부분이 제가 약간 너무 초짜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약간 그래서 흡연자분들이 봤을 때는 너무 어색하지 않나. 그래서 그건 아쉬움이 제일 많이 남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사실 집에서는 전혀 피려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남자가 그렇게 피면 생각이 날 법도 한데 굉장히 그냥 회사에서 모면하기 위한 담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감독님 얘기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저도 좀 그런 방향으로 담배 설정을 많이 했었어요. 진아가 직장에 담배를 피우는 거는 사실 잠시나마 혼자 있을 시간들을 좀 온전하게 갖기 위한 좋은 핑계이기 때문에 흡연 장소를 가는 거고 이제 그 자리에 일 얘기밖에는 할 얘기가 없는 팀장이 왔을 때 그 일 얘기 한두 마디 나누고 다시 뻘쭘하게 그냥 이것만 하는 그 상황이 되게 찍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설정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냥 제 생각에는 지난 담배 맛도 모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에 그 같이 옆집에 새로운 서현우 배우랑 담배를 필 때도 담배를 그렇게 맛있게 피는 느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얘기할 때 담배를 피면 좀 편하겠다 약간 그런 시기 느낌이어서 흡연, 꼴초 이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마 현장에서 감독님이 충분히 잘 디렉션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담배를 성냥으로 피면 실제로 다른가요? 라는 안 다르다고 하네요. 네. 그걸 혹시 넣으신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애초에 안 달랐으면 했고 그냥 누군가 그 얘기를 했고 그 얘기한 거 누가 기억해서 실험해보고 왠지 다르다고 느끼고 저는 이게 더 중요해서 안 달랐으면 했어요. 실제로 네, 하면서. 그리고 공약에 관련된 질문도 있어요. 지금 관객 수가 좋은 편이라서 아마 이제 흥행 공약 같은 거 하셔도 세 분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 목표가 한 어느 정도로 잡을 거예요? 3만 관객 정도? 너무 행복하죠. 네, 3만 관객 공약을 한번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현분 준비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아, 저희 사실 공약을 저희가 딱히 아직 준비를 못했어요. 그냥 3만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을 하면 너무 좋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제 많이 영업을 하셔야지 또. 공약 뭘로 할까요? 저희가 저번에 GV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와서 그때 추천을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쌀국수 먹방이요. 뭐 쌀국수 먹방 이런 것도 있었고. 세 분 먹는 거 그냥 보라고요? 잔인한 거 아닌가요? 현장에서 많이 드셨을 텐데. 저는 빼고 네. 배우님들 먹방? 여기 추천. 제가 저는 그 삼촌분한테 쿠폰을 좀 얻어서 가게 홍보도 하고 선물도 드리고 이제 천천히 도와주시지 않는 개인 사비로라도 이렇게 네네네 한만 넘으면 이제 한 10분 정도 이렇게 선물을 드려서 실제로 거기서 이제 관객분들이 찍어서 이제 SNS나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제 배우님 감독님이 직접 댓글도 달아주시고 이러면 뭔가 이렇게 소통하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그것도 좋네요. 영화에 SNS는 없었지만 영화 밖에서는 또 SNS로 소통하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제 SNS로 이 영화의 산만을 이끌어주는 관객분들이기 때문에 삼촌과 한번 잘 협의를 보시면 알겠습니다. 고기 특별히 많이 주시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이제 개봉일 맞아가지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좋은 질문들이 있는데 이거는 배우님 감독님들 끝나고 나서 보실 수 있으면은 관객분들 질문 보시고 나중에라도 답해 주시는 기회가 생기면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양질의 질문들 그리고 응원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끝으로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자리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개봉일에 찾아와 주신 특별한 관객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인디스페이스가 꽉 차는 것도 늘 보기 좋은 광경인 것 같아요. 어서 빨리 이 거리두기가 떨어져서 다 같이 빽빽하게 모여 앉아서 영화를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방역수칙 잘 지켜서 무사히 집에 돌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승현님부터 끝인사 해주실까요? 네. 이렇게 쉬는 날도 좋은데 이렇게 극장에 나오셔서 저희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홍보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개봉해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인데 많은 분들이 저희 영화 많이 봐주시면 조금 더 오랜 상영까지 머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많은 홍보와 응원과 일단 조금 부풀려가지고 더 좋게 얘기해주시고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지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래도 질문이 많아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집에 돌아가시는 길 안전하게 귀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그 신기 앨범을 성공시킨 정규 앨범 배우답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감독님. 저는 사실 개봉한다고 오늘 약간 실감이 비로소 들더라고요. 그 전부터도 이것저것 작업이 많았는데도 그래서 뭐 시사회나 이런 식으로 저는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뭔가 공개를 해보고 한 적이 없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처음에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까지도 생각을 했다가 한 번씩 그 영화를 찍으면서 이 영화 개봉할 수 있을까? 너무 작은 영화니까 개봉 기회가 안 오는 건 아닐까라고 걱정했던 때를 떠올리니까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를 두려워하고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얼마나 배부른 생각인가라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봉날에 와주셔서 또 재밌는 질문 많이 해주셔서 정말 힘 많이 받았고 저희 잘 될 수 있도록 독립영화는 입소문이 생명이니까요. 많이 입소문 내주시고 다음 배우 말처럼 좀 많이 뻥치기도 하고 풀려서 좋게 좀 소문 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 GV 굉장히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되게 재밌게 한 것 같아요. 저 지금 노래라도 한 곡 하신다고 갑자기 노래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아니었다고. 지금 근데 관객분들이 사진을 많이 찍고 계신데 지금 거리두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찍으실 수는 없지만은 세 분이 자리에서 살짝 일어나 주셔서 포토타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거리를 두시고 앞에 봐주시면은 먼저 세 분 같이 가운데 한번 볼게요. 네. 연습 때처럼. 네. 손이라도 살짝 흔들어 주시면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왼쪽도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네. 네, 3만 가서 쌀국수 우리 먹어요. 같이. 이번에 오른쪽 한번 사진 찍는 분들을 위해서 소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분 인사 같이 드리고 퇴장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